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한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진료 보다가 한약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 질문들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뽑아가지고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약을 먹으면 살이 많이 찔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한약 자체에는 들어가 있는 칼로리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채소량보다도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약을 통해서 흡수되는 칼로리는 100kcal 이하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일부 한약제들이 같이 복합 작용을 했을 때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거나 또는 그렐린 수용체의 어떤 증강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플 때 식욕을 이제 당기게 만드는,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호르몬이고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식욕을 조절을 하거나 또는 공복감을 줄이는 그런 한약제들을 쓰기도 합니다. 한약을 드셔서 살이 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나 젊은 여성분들이 한약을 먹을 때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실제로 한약을 처방했을 때 10명 중 8명은 살이 찐다거나 살이 빠진다든가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명 정도가 혹은 예를 들면 소화불량이 오래되었는데 소화불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못 먹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소화가 풀리면서 원래만큼 먹게 되었는데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니까 살이 찐다 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되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바른 식단을 알려드리고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 운동이 병행된다면 오히려 더 건강한 몸으로 가고 순간 조금 찐 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바르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약을 먹어서 살이 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한약 약제 성분은 이제 양약과 동시에 복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항응고제로 많이 쓰이는 쿠마딘이라고 부르는 와파린 성분은 한약제 중에 당귀, 인삼, 구기자 같은 약재와 동시에 몸에 흡수가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한약과 양약 성분이 동시에 복용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사의 상담을 받고 복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약 먹드신 분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양약을 먹게 되었는데 이제 한약을 중단해야 된다고 의사분이 말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의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커리큘럼에서부터 발생된다 보는데요.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방양리학, 양방양리학 등 어떻게 배합되면 나쁜지 무엇이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나오게 되어 있지만 양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방의사 경우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약인 한약이 통제 불가능한 변인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일단 한약을 먹지 말라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한의사가 상담한다면 먹어도 가능하고 제가 아까 말한 그 환자 경우에도 제가 잘 설명드리고 지금은 같이 잘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가장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한약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 중국, 그리고 이제 서구권의 독일, 미국 등에서도 한약을 조제를 하고 또 연구를 합니다. 반드시 교육과정에서 이제 한약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도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이런 내용은 전혀 이제 없고요. 일본, 중국, 독일,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대부분 중국산 약재를 많이 쓰고 있죠. 이제 그런
데도 불구하고 뭐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뭐 그런 얘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혹시 이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글쎄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한 뉴스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 올라가서 2004년 1월 28일에 한겨레 신문에서 난 뉴스인데, 물론 한겨레 신문 말고 다른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식약청 대학병원 환자 절반 입원 전 한약 복용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국내 종합병원에 입원한 독성 간염 환자의 절반가량이 한의원에서 처방하거나 지워진 한약을 먹고 독성 간염이 생긴 것으로 의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에 올라온 논문인데,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입원을 할 만한 환자들 중 90%는 한약을 먹거나 이런 건강식품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알아보니까 주제도 잘못됐고 제목도 잘못됐고 연구 반복도 잘못되어서 여기 약간 과학적 이제 검증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나왔지만, 실제 나온 뉴스는 이것뿐이니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질환에 대해서 한약이 많이 활용된다는 논문들이 많은데요. B형 간염, C형 간염, 심지어 말기암 환자가 생존 기간을 늘리는데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알코올성 간질환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런 것을 알아봤을 때 오히려 한약은 간을 손상시키기보다는 간을 치료하는 좋은 치료약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약은 어떻게 쓰기에 따라 다른데 간이 뭐 문제가 있거나 한 분들은 한약을 통해서 뭐 간의 기능이 개선이 되거나 간에 가지고 계신 질환이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논문이나 각종 연구 결과로 이미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어떤 잘못된 정보는 이제 더 이상 믿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제 한약을 통해서 간이 치료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한약재가 간에 좋은 건 아닙니다. 반대말로 한약을 먹고 간이 나빠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타이레놀을 먹다 보면 타이레놀도 주의사항에 간질환, 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말입니다. 그처럼 한약도 정확하게 써야지 간 손상이 오지 않으며, 아무것도 모른 채 남발하고 오용한다면 당연히 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전문적인 한의사와 상담해서 올바르게 약을 써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한약이 오히려 간에 도움될 수 있는 한약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주위에서 잘 한약을 복용한다면 간 손상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